네, 2016년 8월 25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3일 글로벌 이슈 살펴본 이후에 어제 국내 시장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일 글로벌 이슈를 살펴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부동산 지표 호조 그리고 원자재 업종 강세의 일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투심이 위축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강세 그리고 최저 수준의 대출 비용으로 인해서 12%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2007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은 신규 주택 매매가 아니라 기존 주택 매매는 오히려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좀 투신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에 동참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소폭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국내 증시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방향성이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이렇다 할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고 코스닥에서도 관망세를 나타냈었던 그러한 수급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큰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방을 지지를 해줬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26일 옐런 연방 준비제도 의사의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서는 좀 관망세를 나타냈고요. 9월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나타냈었던 그런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 그동안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온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면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수급이라든지 업종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코스피에서는 단연 좀 큰 특징주가 철강 쪽 그리고 운수장비 쪽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조금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속된 자사주 매입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 과대주 이런 종목으로 순환매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없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유동성 확대 그리고 대규모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강하게 끌어올렸었는데 이제는 탄력이 많이 둔화된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수 상단에서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강하게 이끄는 업종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는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 과대, 철강 쪽 그런 종목들이 올랐었고 그 전날에는 제약, 화장품 이런 쪽 업종들이 올랐었죠. 이런 만큼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지금 순환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단기적으로 이제 철강 쪽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무턱대고 철강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자금의 순환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종목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화장품, 제약, 철강 쪽이 조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업종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 전체적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라든지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분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조금 횡보를 했었는데 장 중반부터는 좀 하락을 하면서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개인 기관 전체적으로 다 매도 물량을 쏟아냈죠. 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은 이제 삼성전자 물량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지수 하단을 받쳐줬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기금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한화갤러리아가 이제 29.89%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었는데 한화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면세점 관련 이제 주로 묶이면서 크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기록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를 63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면세점에 이제 적극적으로 집중을 한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김승현 이제 하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들인 그 김동선 하나건설 그 팀장을 지금 면세점 태스크포스 팀장에 그 합류를 했은 지금 팀에 그 합류를 시켰는데요. 그만큼 이제 김승현 회장이 이 면세점을 좀 부활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갤러리아가 한 28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면세점,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 적자 부분을 조금 만회를 하고 좀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상단에 워낙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좀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흐름을 거치면서 조금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뭐 현대제철 이런 철강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중국 철강 업계 구조조정을 해서 가격 상승 그리고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철강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중국 세계 3위 철강사죠. 바이오산 그룹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강 설비를 폐쇄를 하면서 철강의 그 설비를 계속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빠이강 철강도 계속적으로 철강 설비를 폐쇄를 하는 이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중국의 자구책들이 철강 산업을 조금 이끌어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가 어제 오랜만에 좀 반등을 나왔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로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좀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는 이제 그쪽의 리조트 분양이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호실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GKL 그리고 어제는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 이런 종목 카지노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중국 입국자가 사상 최고로 하반기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면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상반기 연결 기준 같은 경우에는 95억 원 정도 그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7월 입국자가 그 전에 비해 전년 동월에 비해서 83% 정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 소식 때문에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지난 이제 이번 사드 배치 때문에 아무래도 9월 실적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사드 배치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 지속적인 이제 카지노 업종들을 실적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입국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드 배치에 따른 우려감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K가 이제 정부, 현대차 등과 수소 전기차 민간 컨트롤 타워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0.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700포인트가 무너진 이후에 680포인트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행보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상단에서 상단에 좀 의미 있는 조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급의 주체도 없었고 그 기간에 매도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 3위 종목들 이제 셀트리온, 카카오, CJ ENM, 로엔, 바이오로메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단부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등을 했지만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이 아니었나.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조금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으로는 좀 끌어올리기에 좀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지만 이제 외국인이 관망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신 쪽 그리고 연기금, 금융 투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 9거래일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코스닥 지수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1선을 이탈한 이후에 하단부에서 지금 좀 횡보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상단 부근에 좀 저항대도 있고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수급도 중요하지만 업종도 강하게 이끌어주는 업종도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하방을 지지를 해줬고요.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인포뱅크가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 보유한 커너지 시스템에 두 번째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쪽으로 좀 의미 있는 행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인포뱅크가 큰 폭으로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커너지 시스템의 삼성전자는 이제 9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한국경제TV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라이다라는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라이다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눈에 해당되는 그런 부품인데 자동차에 부착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물들을 레이저 전파에 가까운 레이저를 발산을 하면서 사물들을 인식을 하고 이런 인식된 데이터를 이제 차량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차량은 이제 이러한 이제 사물들의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상업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커너지 시스템의 올 하반기부터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은 부품 하나당 250달러 정도 가격에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2018년 정도는 이 커너지 시스템의 라이다 부품을 장착한 자율주행 차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베드 시스템이라든지 텔레메틱스 시스템, 텔레메틱스는 자동차는 전자기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쪽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묶였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IM입니다. IM이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논의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좀 전환을 했죠. 그리고 어제 5시에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유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 안보 문제도 있고 국내 토종 지도 산업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좀 심의를 좀 연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IM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차익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게임입니다. M게임이 증강현실 게임 캐치몬을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캐치몬은 이제 기존의 포켓몬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포켓몬고에 비해서 한 단계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증강현실 게임이 되겠는데 올 하반기에 출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에스코넥인데 에스코넥이 그 전에 AR 종목으로 강하게 묶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 7, 노트 7은 5가지 부품 공급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었고 조금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둔화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 7이
지금 거의 한 30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출시되기 전 18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예약 판매를 받았었는데, 그때 한 40만 대 정도가 지금 예약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30만 대까지 판매가 안 됐는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뭐 1200만 대까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갤럭시 노트 4가 가장 좋은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노트 4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1000만 대 판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지금 8월 달인데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한 1200만 대를 좀 예상하는 거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에 가장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갤럭시 노트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가 글로벌 OLED 생산 라인 증설로 인해서 이런 제조용 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로보스타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차익 물량의 약세로 전환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 살펴보시면은 다우지수가 6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4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약보합권을 지지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슈에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 물량들을 쏟아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뉴욕 증시가 주택 지표의 부진,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락에 의해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주택 판매는 오히려 좀 늘었었는데, 반대로 기존 주택 매매는 전달 대비 3.2% 하락을 하면서 투심을 위축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런 이제 기존 주택 매매가 좀 감소한 원인으로 살펴보시면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풀려 있는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런 이제 기존 주택 매매가 오히려 감소를 하는 그런 작용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지표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도 강세를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옐런 의장이 아무래도 26일 날 어떤 이제 방향으로 힌트를 내놓을지가 좀 주목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수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사상 최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힘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제약업체 밀란이 알레르기 치료제 에피펜의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조금 비판을 받으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이 영향으로 좀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한 45만 배럴 증가를 하면서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를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는 2%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해진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락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대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좀 지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 좀 매도세가 집중되는 만큼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한 약세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대장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국내 증시는 뭐 오늘 내일 쪽으로 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화장품, 제약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유입됐었던 그런 흐름이었고, 어제는 자동차, 철강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뭐 철강주들이 오른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관망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차익 물량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하게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외국인이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업종 그리고 주도주, 수급, 모멘텀 이 세 가지가 모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을, 조정 흐름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기보다는 조금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좀 기간 조정 염두하시면서 실적 호전주들을,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8월 25일 아침 시향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